안녕하세요. 클라라 강 강성색스폰의 성우입니다. 축하할 일이 있어요. 뭐요? 저희도 드디어 이제 아, 구독자 1000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1000명이 이제 막상 기다렸던 것보다 조금 허무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요? 그 전까지 막 997, 998 막 이렇게 올 때 그래도 세 자리였죠? 묘한 매력이 있었는데 1000명 딱 써 있으니까 네. 좋기도 한데 이제 1만 있죠. 그 그죠. 다음부터는 100단위로 100단위로 올라가니까 좀 허무하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1000명에 진입하면 이제 앞으로 그래도 더 숫자가 빠르게 늘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때라 그러더라고요. 뭐 기다려봐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뭐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 마음이겠죠. 유튜브. 많은 분들이 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희 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역시 마우스피스. 여기 역시 마우스피스. 즐비하게 있네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뭐 9천 조회수까지 막 가고 그런 거를 찾아보면 마우스피스 이야기. 늦게 만들고 빨리 만들고이 아니라 일단 마우스피스 이야기가 있어요. 관심이 많은 관심 거죠. 많죠. 관심. 그럼요. 색스폰 하면서 어떻게 관심 있겠어요? 색스폰 악기도 관심 있지만 사실은 마우스피스. 악기와 액세서리? 그럼요. 자동차 사면은 예전에는 막 휴지통 놓고 막 강아지 막 앞에 뭐 흔들리고. 그렇죠. 뭐 구슬방석도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저희 차들이 어머니. 좋아져서. 있으세요? 이파리 움직이는 것도 있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내가 뭘 좋아하게 되니까 점점 애정을 갖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소리하고 직접적 연관 있는 것 중에 리드인데 리드 고르는 거에 대해서 구분을 좀 못할 때는 마우스피스 쪽을 많이 기울게 돼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일단 마우스피스가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전 마케팅 힘이라고 봐요. 아, 선생님들이 삐. 저도 틀렸네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은 뭐 그 구조가 그러니까요. 네. 악기를 지도하는 사람도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하면 뭐 리드 해가지고 갖다 사드리고 2,000원 받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아니 정말 냉정한 얘기예요. 그런데 마우스피스는 그래도 마진이 좀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디셀러하고 떡상이 묘하게 나눠요. 오늘 그 얘기를 다뤄볼 겁니다. 스테디셀러 그리고 떡상. 구분을 지어주세요. 떡상은 뭐고 스테디셀러는 첫 번째는 뭐예요? 스테디셀러라는 개념 마우스피스에서는 뭐냐면 뭐 책이냐 누가 물어볼 수 있어요. 베스트셀러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랫동안 정말 클래식 같은 존재예요. 200년을 살아남았더니 네가 클래식이더라 이런 식으로 마우스피스가 점점 유명해져서 그 피스가 오랫동안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 걸 스테디셀러로 봐요. 네. 그다음 떡상은 어떤 거냐면 그야말로 반짝.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반짝하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떠올라서 반짝 얘가 솟아서 쭉 솟아서 가는 얘가 거예요? 쭉 가는 것도 있고 정말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다만 그래서 떡상이 다른 것 같아요. 스테디셀러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라지는 것도 있어요. 지금 현재 치솟는 그 인기. 그렇죠. 그걸 떡상이라고. 떡상이라고 하고 있고 그 친구가 이제 쭉 올라가서 스테디셀러가 되느냐 아니면 그걸 유지해서 사라지고. 정말 좋다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을 때는 맞아요. 스테디셀러가 맞아요.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를 기준으로 이야기할게요. 그냥 주관적이면서도 좀 객관성을 띄려고 할게요. 제가 제 기준으로 한다면 한 30년 정도의 색스폰을 부는 동안에 그냥 저한테 스테디셀러는 파리셀마 피스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연대수를 볼게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90년대 중반, 후반, 2000년, 2000까지 2020년까지 왔다고 치면 그 사이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스테디셀러 마우스피스 하면 셀마였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90년대 초반에 셀마를 쓰고 있을 당시에 아마추어 인구가 급격히 늘었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아마추어 인구가 확 늘면서 우리나라 색스폰 발전하는데 첫 번째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케니지입니다. 그렇죠. 그때 케니지. 옆으로 물고 나와가지고 정말. 너도 옆으로 물었어요. 정말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또 매력이 있죠, 그래도. 매력 있어요. 그 부푼 머리 저랑 좀 비슷한 머리. 케니지는 머리 때문에 이기는 건 아니었고요. 아니 좀 굉장히 감미로운 스페셜했어요. 소리가 있죠, 감미로운 소리.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굉장히 스페셜했죠. 스페셜했죠. 여성스럽기도 했고. 맞아요. 왜냐면 그 이유가 네. 더 그런 게 네. 우리나라 색스폰 전성기의 선생님들은 일단 첫 번째는 이봉조 선생님이 있어요. 그리고 기록유 선생님도 있고 네. 물론 이봉조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옷차림이라는 게 케니지스럽진 않죠. 양복 그냥 그렇죠. 셔츠만 입기도 하시고 뭐 그냥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색스폰을 문화할 정도의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지금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근데 그 다음에 기록유 선생님 그거보다 조금 더 세련미는 있으셨는데 기록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소프라노 위주로 주로 보셨고 느낌도 약간 클래식적인 요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시대 때는 제가 이제 색소폰을 불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죠. 제가 한참 불던 시기에는 케니지 영향이 가장 컸어요. 그렇죠. 소프라노 색소폰도 팔렸고 그런데 그 케니지의 영향을 확 끊으면서 바로 테너 알토 쪽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한 분이 계시다면 차인표 씨. 드라마 한 편이 리리라라리리 뭐 이런 드라마 한 편 사랑을 그대 품 안에서 그분이 사실 테너 들고 나왔어요. 이태원의 그 저희 어디야 올드 재즈인 것 같은데 거기서 부는 장면이 나와요. 시네라 씨 데리고 가서 탁 이사님이 돼가지고 색소폰 분이 백화점 이사님이 색소폰 분이 얼마나 인기를 끌어요. 그게 정말 그렇게 사람들에게 낙원상가 정말 테너 색소폰 몰라. 다 없어졌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시절에 저는 색소폰 한참 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인기를 끌어주면서 테너 쪽으로 오고 그 테너의 인기를 또 알토로 끌어간 사람인데 바로 그 여파를 몰아서 데니정이라고 있었어요. 그 데니정은 사실 어떤 것 때문에 더 인기가 있었냐면 색소폰 하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막 세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예요. 그냥 양복 입고 공무원 같은 분들이 세션을 주로 할 때인데 조금 끼가 있었어요. 미국에 살다 오다 보니까 한국말 어눌하게 하면 인기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90년대 뭐 중반 뭐 2000년 넘어가서 이럴 때는 특히 색소폰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음악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살다 와가지고 뭐 한국말 좀 어눌하게 하면 인기 있었어요. 읍수할 때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잘 타야 되는데 시절 저도 살이 갔다 와서 그냥 불어 쓰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아무튼. 올라라. 그런데 그 시절에 데니정은 수요 예술 무대에 힘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인기 있으면서 그 사람이 쓰는 피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게 떡상이네요. 떡상이 된 거죠. 그때가 뭐냐면 반도린 A45예요. 그 전까지 A45 그 정도 인기는 아니었어요. 솔직하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뭐 데이브 코즈도 있지만 한국에서 떡상 피스는 없었고 당시에 메이어가 오히려 떡상이었어요. 재밌는 건 셀마 마우스피스는 스테이셀러였고 메이어는 낙원상가에서 밀어가지고 떡상이 된 것 중에 하나예요. 낙원상가 밀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셀마가 너무 스테디셀러가 되다 보니까 마진이 없어지는 거예요. 늘 참 묘한 논리지만 색소폰은 처음 셀마가 나왔을 때 막 한국에서 처음 수입할 때는 어떤 분 20만 원 풀고 그래도 정보가 없을 때니까 지금처럼 뭐 이게 그렇죠. 검색하면 나오면 이건 뭐 힘든데 정보 없을 당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 20만 원 팔기도 8만 원 팔다가 너무 많이 취급하니까 이게 14만 원, 12만 원 막 장벽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가 저 없으면 막 10만 원도 갈 때도 있었고 한때는. 그런데 그 시절에 메이어가 나타나서 메이어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항상 모든 피스를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처음 나왔는데 시리스 써 있고 막 1952 막 뭐 48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요?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곰탕집을 차렸어요. 그런데 곰탕집의 역사를 보니까 이 사람이 곰탕집을 낸 거는 재작년인 것 같은데 역사를 보니까 거기에 1970이라고 써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몰라요. 엄마가 처음 끓여줄 때 먹었던 거래. 어렸을 그래서 그 때? 맛을 기억하는 날짜를 쓴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원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역사 길면 인정하잖아요. 원조 추어탕, 원조 족발. 가게들 보세요. 그 시절에 그 가게가 없었는데 네. 분명히 내 기억엔 어렸을 때 내가 1970몇 년도에 그 상표를 못 봤는데 그 집에서 끓여 먹었던 연도를 갖다 써놓고도 유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근데 네. 왜 그러냐면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도 떡상이 됐다는 거죠. 이유는 마진이라는 게 맞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만 원 하던 시절에 15만 원, 14만 원 진입장벽을 맞춰서 메이어가 나왔고 메이어가 지금 스테디셀러예요. 메이어 피스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는 건 셀마 피스 못지않게 메이어 피스는 누구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취미를 하시는 분들은 메이어 5호, 6호 정도는 기본 가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마우스피스에 관심을 갖고 그랬을까요? 단지 액세서리여서가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말 나에 대한 그 모든 거를 공부하기 이전에 이걸로 인해서 내 소리가 어떻게 변한다라는 거에 대한 그 차원으로 흥미가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보다는 네. 우리나라는 떡상의 효과가 너무 커요.